20조 원.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수치입니다. 다들 반도체 한파라며 우려했습니다. 기술이 뒤처졌다며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보란듯이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도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수율 문제, 발열 논란으로 엑시노스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했죠. 그런데 삼성이 꺼내든 카드는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모뎀 분리, 과거로의 회귀처럼 보였던 이 결정. 알고 보니 이나노 공정의 난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한 천재적 꼼수이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부가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삼성의 20조 부활을 이끈 결정적 승부수, 엑시노스 2600의 설계혁명, 그리고 경쟁사들을 따돌린 위성통신 기술까지 세 가지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2025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AI 붐으로 수요는 폭발했지만 이를 감당할 미세, 공정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3나노를 넘어 2나노로 가는 길목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죽음의 계곡이라 불릴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수율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개발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위기였죠. 글로벌 기업들조차 투자를 주저하며 숨을 죽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던 그 숨막히는 긴장감 기억하십니까?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경쟁자들은 이 틈을 타 무섭게 치고 나갔습니다. 대만의 TSMC는 이미 확보한 막대한 자본과 고객사를 앞세워 파운드리 시장을 독식하려 들었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인텔 밀어주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구마모토에 거대한 공장을 지으며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우리 삼성은 사면초가였습니다. 메모리는 든든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과 견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좁혀졌고 시장의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누구보다 빨리 쫓아가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하는 퍼스트 무버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자체 개발 칩인 엑시노스는 발열과 성능 이슈로 숱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대놓고 한국은 메모리만 해라, 시스템 반도체는 무리다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이었죠. 급기야 지난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 탑재가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기술이 사장될 위기. 주가는 흔들렸고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2나노 공정 수율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차기작인 S26 탑재마저 불투명하다는 흉흉한 루머가 돌았습니다.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칩 개수가 줄어드는, 즉 생산성이 악화되는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의 수뇌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전 세계가 더 작게, 더 많이 통합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외칠 때 삼성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통합을 버리고 분리를 택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후퇴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해 보이는 선택이 20조 잭팟의 반가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운명을 바꿀 대반전의 서막, 그 짜릿한 역정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엑시노스 2600, 삼성의 차세대 두뇌입니다. 핵심은 바로 듀얼 로드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한 몸이었던 통신 모뎀과 프로세서를 과감하게 떼어낸 것입니다. 칩 내부의 복잡한 통신 회로를 밖으로 빼내니 다이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면적만큼 웨이퍼 한 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칩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이익 극대화를 위한 처절하고도 영리한 공학적 해법이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나노 공정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낮은 수율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칩이 작아지니 불량률은 뚝 떨어지고 생산성은 무려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장 막대한 원가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쟁사가 비싼 돈을 들여 수율을 잡으려 낑낑댈 때 삼성은 설계 변경 한 번으로 수조 원의 이익을 확보한 셈입니다. 덩치는 줄이고 실속은 챙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성능입니다. 모뎀을 분리하면 전력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차세대 패키징 기술로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칩 내부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성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발열은 잡고 속도는 높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갤럭시 S26의 성능 테스트 점수가 유출되자 해외 IT 커뮤니티가 이게 가능한 수치냐며 발칵 뒤집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점정, 바로 세계 최초 위성통신 기능 탑재입니다. 기존에는 단순 텍스트 전송에 그쳤다면 이번 엑시노스 2600은 음성과 저해상도, 영상 통화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지국이 없는 오지, 사막, 바다 한가운데서도 통신이 터지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스마트폰 기능을 넘어 국방과 재난 안전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 핵심 안보 기술입니다. 삼성이 또 한 번 세계 기술의 표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쟁사인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해 볼까요? 퀄컴은 여전히 통합칩을 고집하며 발열과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칩이 커지니 웨이퍼당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죠. 반면 삼성은 유연한 설계로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성능은 동급인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공급은 안정적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애플조차 자체 모뎀 개발에 난항을 겪으며 여전히 퀄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기술 독립이 어렵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삼성은 자체 AP에 자체 모뎀, 그리고 자체 파운드리 공정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가 있었기에 모뎀 분리라는 과감한 전략 수정이 가능했고, 그것이 20조 영업이익이라는 폭발적인 성과로 연결된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빌려 쓰는 자와 내 기술로 판을 짜는 자의 차이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발상을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삼성. 엑시노스 2600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기술적 난관을 정면 돌파하느라 힘을 빼는 대신 유연하게 우회하여 실리를 챙긴 한국형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파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세계 시장의 반응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해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긴급 뉴스로 이렇게 타전했습니다. 삼성의 실용주의가 빛을 발했다. 엑시노스 2600은 엔지니어링의 승리다. 미국의 저명한 IT 전문지 아난드텍 역시 모뎀 분리는 후퇴가 아닌 이나노 시대를 여는 가장 현명한 열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판 일색이던 외신들의 논조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팩트와 숫자가 증명되자 그들의 의심은 경이로움과 찬사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성과가 세계의 여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로서 삼성의 부활을 격하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테크 유튜버들은 갤럭시 S26의 벤치마크 점수를 공유하며 괴물이 돌아왔다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과 진검승부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삼성전자의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는 다시금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술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초비상입니다. 믿었던 파운드리 수율 격차가 좁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퀄컴 경영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문까지 월계파다합니다. 삼성의 가격 대비 성능 공세에 맞설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높은 가격을 고수하던 그들에게 삼성의 부활은 가장 두려운 악몽이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이제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으로 한국을 은근히 견제하던 일본. 그들 역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까지 입증하자 반도체 부활을 꿈꾸던 일본 기업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엑시노스 2600에 들어가는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 산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비웃던 그들의 오판이 뼈저린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으로 쫓아오던 중국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화웨이, 샤오미가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는 3년 이상 벌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2나노 공정은커녕 5나노 수율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의 초격차 행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벽은 돈만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삼성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냉정한 자본시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3조 원 순매수, 이는 반도체 바닥 찍었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연기금들도 한국 반도체 섹터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돈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가 움직였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의 20조 잭팟은 혼자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엑시노스 생태계에 포함된 국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 낙수 효과가 퍼지고 있습니다. 패키징, 테스트, 기판 업체들의 공장이 24시간 쉼없이 돌아갑니다. 수주 잔고가 쌓이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대기업의 성공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경제의 모습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이 곧 돈이고 기술이 곧 국력입니다. 이번 엑시노스 2600의 성공은 단순히 스마트폰 하나 잘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마스터키를 쥐었다는 뜻입니다. 수십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든든한 버팀목. 그 중심에 다시 삼성이 우뚝 섰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의 시계는 이미 203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2나노를 넘어 1.4나노 공정까지 로드맵은 선명합니다. 이번 엑시노스의 성공 경험은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미래 산업의 두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삼성전자가 종합 반도체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역사적인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지금도 수조 원 단위의 과감한 선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살면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곳에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남의 기술을 비싼 로열티 주고 빌려 쓰는 서러움 없이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주권입니다. 삼성의 이번 성과는 그 주권을 지켜낸 쾌거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인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학과의 경쟁률이 치솟고 해외로 나갔던 우수한 두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나가니 채용 공고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돌파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맨 땅에서 시작해 세계 1위 기업을 일궈낸 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60 세대 여러분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밥 먹여주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묵묵히 밤을 새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기술을 닦았던 그 시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놓은 주춧돌 위에 지금의 20조 신화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영광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물려주었다고 말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인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고 결핍은 혁신의 어머니입니다. 벼랑 끝 전술로 보였던 삼성의 선택이 실은 가장 높이 비상하기 위한 도움닫기였음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이번 모뎀 분리 전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1번 신의 한 수였다. 2번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3번 기술력 부족의 고육지책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눈높이 경제 시선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